주말에도 시즌은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 미국 로컬 뉴스까지 전합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장 끝나고 금요일 오후 4시 16분 3월 27일이고요. 한국 시간은 3월 28일 토요일이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브렌트유가 114.82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10불을 넘어서서 114.81. 오늘 무려 6.30%가 올랐고요. 크루드 오일도 100불을 돌파했네요. 이제는 100불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 120불 향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장 유가가 이러니까 주식시장에 갈 리가 없겠죠. 오늘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요일마다 이렇게 피바다 계단식 하락장으로 끝난 게 한 달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일단 오늘 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종목 이야기, 그 다음에 몇 가지 미국 로컬 뉴스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선물 가격이 금요일에 무려 6% 이상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새로운 혼란이 외교적 제스처를 압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파업 기한을 어저께죠.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연장이죠. 펜타곤이 10,000명의 추가 미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시장 회의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안 믿는 거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두 척의 중국 선박을 돌려보낸 후 수로를 통한 어떤 움직임에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이란 자기 중국과는 같은 편 아니었어? 근데 왜 돌려보냈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곧 주말에 엄청난 전쟁이 호르무즈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자, 이전 보도에서는 10척의 유조선이 잠시 통과되었다고 언급했지만 좁은 통로의 사실상 폐쇄는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5분의 1을 차단하고 있고요. 갈등 시작 이후 WTI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제 잠재적인 지상 전투의 영향을 미래 해운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프로그램 약속과 비교하고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겁도 없이 미주놀에서 예언했죠. 지상군 투입한다. 그쪽이 시장이 지금 무게를 두는 분위기죠. 트럼프 행정부는 10척의 유조선이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 호르무즈 통과하는 그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블룸버그 통신이 맨눈으로 카운터했는데 10척이 통과한 기록이 없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오늘 시장의 하락은 이란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유가가 급등한 것뿐만 아니라 국채 경매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일단 오늘 다우는 마이너스 1.73, 나사 마이너스 2.15, S&P 500 마이너스 1.67, 러셀 2천 마이너스 1.75로 빠졌는데요.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러셀 2000보다 더 많이 빠지는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시장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M7 주식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전쟁 너머로 안 그래도 스멜스멜 흘러나왔던 AI 거품론에 대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함이 시장을 덮고 있는 거죠. 자, 유가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엑소모빌 오늘 당일 유가주가 반등했겠죠. 유가 상승에 힘입어 3.5%까지 올랐습니다. 쉐보론도 1.6% 상승했고요. 기술 소비재 금융 및 통신 서비스는 2에서 3% 정도 하락했죠. 자, 아마존은 인공지능 관련 지출의 증가가 수익 마진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약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압력과 소송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 메타가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 각각 3에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야, 메타는 어제도 7% 넘게 빠지더니 오늘도 빠지고 이틀 만에 10%. 야, 현실인가?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이 높은 기업 가치와 장기적인 AI 투자 계획을 재평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나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항상 밸류에이션 얘기하죠. 오늘 좀 심하네요. 그렇죠? 좀 종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테슬라 마이너스 2.76%, 아마존 마이너스 3.95%, 마수 마이너스 2.51%, 엔비디아 마이너스 2.17%, 팔란티 마이너스 3.05%, 구글 마이너스 2.46%, 49%, 메타 마이너스 3.98%. 와, 좀 심하네요. 그쵸? 인텔 마이너스 2.20%, AMD 마이너스 0.87%. 그나마 조금 선방했네요.
자, 팔로알토 마이너스 5.97%. 와, 이거 뭐 이 마우스를 갖다 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겁나게 진짜 겁나는 거죠. 시장이 겁나게 지금 집어 던지고 있는데, 야, 이쯤 되면 어저께 돈나무 야, 그 좋은 주식들을 다 갖다 판 이유가 이제는 알겠죠. 느낌 딱 오죠. 그쵸?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이너스 3.40 반등 안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아,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시기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반등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테슬라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테슬라 오늘 자 마이너스 3. 여기 보면 2.76% 빠졌는데 애프터에서도 0.49%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치면은 3%가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테슬라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신형 모델 3 세단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주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왜 중국에 납품하지 않을까? 자, 딥워터의 집 몬스터, 테슬라의 차량 인도 데이터가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IPO 상장 때문에 테슬라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나마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에 테슬라가 요 정도 빠지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테슬라 300불 무너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스페이스X IPO 상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말에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때문만은 아닙니다. BYD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다음에 10%나 급감했다는 사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빠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 이제 트럼프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뭔가 그 힘을 냈었잖아요. 시장이 빠질만하거나 뭐 이렇게 금리 오르면 막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려가지고 시장을 펌핑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랬거든요.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동부 시간으로 4시 11분 자, 평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란 에너지 설비에 더한 공격을 멈추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4월 6일까지. 그러면서 자, 미국 유가도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101불 찍던 브렌트유가 98불까지 내려와서 했는데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잖아요. 트럼프가 5일 동안 공격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10% 이상 하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트럼프의 저 펌핑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뭐 테헤란 이란과의 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도 믿지가 않는 거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속해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게 어제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그런 말 했잖아요. 가짜 뉴스 믿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만 믿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이런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근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 트럼프는 이런 말 했잖아요. 이란이 요청했어.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정부는 협상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지상 침공 계획은 당장 없다는 신호를 동맹국에 보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침공할 때는 그 일본 그 여자 왔을 때 뭐 그렇게 비꼬더니, 그쵸? 자, 국무부 장관이 그 루비오죠. 우리 지상군 없어도 이란에서 이길 수 있어 막 그랬거든요 어제. 근데 시장은 에이, 너네 전쟁 일으키면은 뭐 3일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다며. 근데 지금 5주차인데 결국 시장은 이 전쟁이 몇 달이 아닌 몇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펌핑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아, 참 좀 심각하죠.
자, 그럼 미국 그 중요한 리포트들, 공신력 있는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는 중동의 최대 10,000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백악관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죠. 자, 5,000명 이미 해병대 보냈고 공수부대 1,000명 보냈고, 와, 그러면 이제 4,000명 더 보낸다는 얘기네, 그죠? 자, 중국의 국영 해운사, 아까 말씀드렸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하다 갑자기 유턴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여러 국적의 컨테이너선들이 계속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인도, 스페인 우호국 국가들에게조차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 항구를 출발하거나 향하는 모든 선박 이동이 금지된다고 설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스라엘은 연일 때려붙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대 제철소인 모바라케 제철소를 포함해 한국의 포항제철 같은 곳이죠. 제철소 3곳을 공격했고요. 핵시설 중수 처리장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중동 지역의 제철소를 대상으로 보복 조치하겠다. 자,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 미사일 전력의 3분의 1만 확실히 파기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이 또 다른 3분의 1은 불확실하지만 손상되거나 매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에도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란은 최소 2,500개의 미사일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자, 오늘 시장이 피바다로 끝난 것은 전쟁의 영향이 서서히 이제 데이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미시간대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 확정치였거든요. 2월에 56.6이었는데 3.3포인트 내리는 53.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2주 전에 발표된 속보치와도 비교해서도 떨어졌습니다. 속보치가 55.5였거든요. 1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2월에 3.4에서 3.8로 올랐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죠? 이제는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우리 생태계 단톡방에서 각 지역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살고 있는 분들의 유가, 기름값 알려주세요 했더니 와,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다니면서 캘리포니아의 평균 난가주입니다. 가스 가격 6불이었잖아요. 한국도 많이 올랐죠. 근데 한국에 그 리터당 오른 거를 제가 환산해 봤더니 캘리가 더 높아. 한국은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하면 갤런당 5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너 기생오라비 같은 생긴 너. 팀장님 뭐 민주당도 까고 공화당도 까고 다 까래. 전 다 깝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유가 급등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크루즈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죠. 자, 금리가 달라졌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제기하며 브렌트유를 이렇게 이제 끌어올렸잖아요. 자, 금리 움직임인데요. 오늘 오후 4시 22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모두 1.6bp 오른 4.431을 기록했는데 2년물은 7.6bp 내린 3.908에 거래되었습니다. 뭐 유가는 사실 아침에도 계속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10년물은 4.484, 2년물은 4.027까지 치솟았죠. 거기다가 미시간대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오자 금리 상승폭이 크게 줄었는데, 사실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2년물 수익률은 유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정책적 패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긴급 금리 인하죠. 가팔라지는 수익률 곡선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지만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가 타격을 입으면서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경기도나 우려가 켜지면서 결국은 2년물이 4%, 10년물이 4.5%를 넘어서면 그런 걱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답니다. 누가? 저쪽들이. 일부에서는 10년물 수익률이 4.5가 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10년물 금리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여기 한번 일단 볼까요? 지금 여기 나오네.
자, 10년물 4.44거든요. 자, 적으세요. 이제 0.01만 넘어가잖아요. 4점은 넘으면 예언 하나 더 할까요? 트럼프 주말에 타코 하나 합니다. 펌핑하는 거 뭐 하나 올릴 겁니다. 그때 코인 하시는 분들 잘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글쎄요. 금값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금이 전쟁이 터진 뒤 유가가 오르면서 약세를 보여왔는데 자, 금도 한번 볼까요? 오늘 금은 올랐습니다. 2.5, 112.2030% 올라서 4,521. 근데 5,000불 이상 물린 분들 있죠.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주 중심의 내림세였습니다. M7 주식들이 애플만 마이너스 1.62에서 머물렀고 나머지 다 싹 다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단 메타가 큰 역할을 했죠. 시장을 끌어내리는 일에.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급락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급락은 일단 AI 거품론과 연결이 돼 있고요. 이럴 때 항상 앞장서는 주식들이 있죠. 사이버 보안,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팔로알토, 그렇죠.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5.87 내렸고요. 팔로알토 5.97까지 내렸습니다. 엔트로픽이 개발 중인 신규 AI 모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악재도 퍼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클로드 미토스랍니다. 와우. 기존 최고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보다 코딩이라든지 추론, 사이버 보안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엔트로픽의 말에 의하면 새 모델이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하나. 예?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좀 잘하지. 매주 금요일마다 내림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거죠. 우리 톰네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터진 뒤에 목요일, 금요일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강해진다.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지난 90거래일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의 누적 수익률은 월요일과 수요일보다 7.15% 낮았다. 자,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월가에서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미국은 좋은 나라 아닙니까? 한국 증권사들은 절대 줄이란 말 안 하죠. 버티라고만 하죠. 그렇죠? 야, 여러분 드디어 미국 오늘 월가 리포트에서 지상군 투입 64%가 투입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네요. 오, 어제 우리 나 예언했는데 한번 좀 지켜볼까요? 제가 어제 지상군 투입한다.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아니 뭐 틀리면 틀린 대로 또 분석하면 되지. 뭐 그런 거에 또 개인이야. 쉽지 않은 장세, 여러분. 하지만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우리 공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 그랬죠. VIP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고정 댓글에 바로 보이시는 이 배너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하루 30분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팀장인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